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범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60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통계를 보니까 60 이후에 가장 고난의 길을 가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캐나다 같은 나라,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는 60이 딱 되면 은퇴를 하면 어떻게 놀까?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살까? 자,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여행을 다닐까? 그죠?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0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 고민하다 하는 게 자영업이라는 거야.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 수가 전년보다 7만 4천 명 증가한 207만 3천 명이라는 거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보겠지만 한 540만 되나요? 전체가 자영업자 전체가 뭐 540만인가 되는데 60세 이상이 207만 명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60세 이상이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잖아요. 가장 인구가 두꺼운 층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퇴하시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60세부터 70세, 그때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벌어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즐겁게 쓴다는 거야. 뭐 사이드 잡을, 조그만 잡을 또 가지고, 그냥 뭐 노는 말고, 그게 제일 행복한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시기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몸도 가장 건강할 때고, 가장 건강하진 않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는 가장 건강할 때잖아요. 70세 넘으면 체력이 확 떨어지니까 술도 60세에서 70세 때 많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그런 시기에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또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더라. 자, 이 수치는 2019년 171만 명, 그죠? 2020년 181만 명. 코비드 때인데 더 늘어났단 말이야. 이때 장사가 안 될 때인데. 자, 여러분, 왜 늘어났겠어요? 그냥 그때 인구가, 은퇴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은퇴한 인구가. 할 건 없고. 2021년에 188만 6천 명. 2022년도에 199만 9천 명. 이어 지난해 처음 200만 명을 넘고 20년 전인 2003년 109만 명. 그죠? 이제 뭐 60대 인구가 그렇게 이렇게 두껍지 않았으니까. 자, 20년 전보다 1.9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 60대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이유는 간단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60세 이후에.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연금 가지고는 못 살고. 이때가 또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갈 때이고, 애들 대학교 가고, 애들 또 결혼할 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아니, 애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면 지들이 알아서 집을 사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그런 거지. 부모들이 이 집까지 사주고, 그죠?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고, 모든 걸 다 마련해 준단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애들이 또 결혼해서 손자를 낳잖아요. 그럼 손자 또 사주기 바쁘더라고. 그리고 손자 학교 가면 또 돈 보태주고, 또 저기 아들 집 살 때 새 집 이사 갈 때 돈 보태주고. 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떤 그 가족 사회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있는 부모님들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옛날에 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웠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끝까지 뒷바라지 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신의 건강은 더,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아니, 손자를 돌보고 그럴 시간에, 병원을 더 가고, 맛있는 걸 더 먹고, 더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는 게 낫지. 여러분, 요즘은, 자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야. 다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을 자식들한테 뭐 수십억 남겨줄 것도 아니고 수억 줄 것도 아니잖아. 그죠? 응? 뭐 돈 1, 2천 줘봤자 그거 도움도 안 돼, 요즘은. 응? 오히려 1, 2천 줘봤자 부모님이 자꾸 자식에게 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식이 안일해져. 그죠? 자식이 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꾸 도와주면 자식이 동심이 떨어지지. 그게 다 의미 없는 짓이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병원을 더 가고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놀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대인 관계를 넓혀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 지수를 높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가 568만 명, 그죠? 그 중에 207만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60세 이상 비중이 36.4%. 여러분,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변을 보니까. 60세 이상이 치킨집을 하나요? 내가 60세 이상이 치킨집 하는 거 못 봤어요. 그죠? 힘들어서 못해요. 60세 이상이 커피숍을 하나요? 커피숍도 못해요. 누가 뭐 가겠어요? 그죠? 60세 이상이 꽃집을 하나요? 꽃집도 못해요. 빵집 하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그죠? 60세 이상이? 무슨 일을 하길래? 가끔 60세 이상이 음식점을 하는데 또 노인네들이 음식점 오면 또 싫어해. 그죠? 싫어한다니까? 잘 안 가요. 그럼 뭐야? 뭐 부동산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60세 이상이. 도대체 60세 이상이 무슨 자영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죠? 자, 이 비중은 2019년 이후 처음 30%를 넘었다. 그죠? 엄청나요,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해 볼게요. 도대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죠?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이 41종. 그러니까 고용 없이 혼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영세업자죠. 영세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 글쎄요. 혼자 무엇을 할까요? 그죠? 저도 궁금하네요. 자,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로 살펴보니까 60대 이상이 36.4%로 가장 많고 50도 만만치 않아요. 27%, 40대도 20%, 30대도 12.4%, 29세 이하 3.4%. 그죠? 60세 이상 비중만 자꾸 높아간다는 거야. 자, 이 60세 이상만 자꾸 높아가는 게 좀 왜 그러냐면 60세 이상이 뭐 할 게 없어. 그죠? 할 게 없어. 뭐 20대, 30대 뭐 그 사람들은 뭐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전문 자격증을 따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체력적으로 되고 60세 이상은 뭐 할 게 없어. 뭐 자격증을 따서 뭐 할 것도 없고, 그죠? 뭐 자격증 따면 뭐 하겠냐고, 써주질 않는 걸, 그죠? 뭐 그래서 그렇게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뭐 자영업으로 몰리는 건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 40대, 50대 때 어떤 그 60대 이후 은퇴 이후에 재취업, 재취업에 관한 어떤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 그냥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어떤 뭐 은퇴 후에 진로를 결정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40대부터 또는 50대부터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골라야 돼. 그렇게 해서 50대 때 미리 준비해서 뭐 예를 들어 기술을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실습을 나가고 우리나라 뭐 그런 제도는 잘 돼 있잖아요. 그 무료 교육 현장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자격증 레벨을 올려서 나와서 굉장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겪질 않아.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부재.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회사의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죠? 임원은 많지 않으니까 부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뭐 도라이버 잡을 일 있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죠? 나와서 뭐 고치고, 그죠? 뭐 그런 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렇게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의 전환이 없는 거야. 가오다시 때문에,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장님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영업자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영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대우를 못 받아. 그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노동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아니면 캐나다나 그런 데서 자영업자들 보여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크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죠? 뭐, 그 식대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단 경쟁이 치열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힘들어서 아무나 못한다는 거야. 외국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냐고.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왜 태어났는데 왜 힘든 일 고생하면서 사냐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막 힘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막 피 터져 가면서 막 경쟁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노동의 대가에 그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이 자영업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도 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은 뭐 돈 버느라고 정신없으니까 뭐 몸이 아픈지 뭔지도 몰라. 그냥 신나게 일하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잘 버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고, 그냥 적당히 뭐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벌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몸에 병이 난다는 얘기야. 결국은 자영업자가 오래 하면 몸에 병이 나더라고. 힘들어서. 그죠? 근데 돈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살만한데 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경제 구조도 바뀌어가면서 많은 산업 현장, 그죠? 많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그 잉여 인력이죠. 잉여 인력들을 그런 쪽으로 좀 풀어가야 돼.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